100% 리얼하게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신개념 라이브 콜쇼 러브코치 1부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원하는 남자 러브코치의 이철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이분, 가을을 타서 그러신가요? 가을을 맞이해서 그런가요? 이 여인의 향기 나윤경 씨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한테 향기가 나나요? 그럼요. 네, 저 윤경이도 왔어요. 천문학자가 별을 관찰을 하는데 말이죠. 천년에 한 번씩 2개의 별이 사라진대요. 오. 근데 이 2 별은요, 다시는 볼 수가 없대요. 그 별이 어디로 갔느냐? 이 별은요, 예?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별빛이 그 눈빛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야. 천년에 한 번씩 떨어지는 그 별빛의 눈빛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들. 천년에 한 번의 그 운명적인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가슴 아픈 여러분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말리셔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이 밤 도와주세요. 나 시적이야, 오늘? 아우, 근데 그 천년의 눈빛 말씀하시는데, 아우, 눈빛 지금 이거 천년에서 오신 그 눈빛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럼요. 이 눈빛이라면 뭐 저는 눈 감겠습니다. 어, 아니 너무 눈부셔가지고. 원래대로 하지 말고? 아니 눈빛 너무 아니 너무 괜찮은데? 아, 진짜요? 예. 아, 아니 좋습니다. 오늘 저희 그 윤경 씨가 네. 제가 네.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오늘 그 의상이 왠지 막 젖고 싶어요. 가을에 막 푹 젖고 싶고. 아니 가을 갈 때 같아요. 아니, 남자만 뭐 가을 타는 법 있어요? 여자들도 가을 타요. 아 그렇죠. 아마 오늘 이 저희 러브코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뭐 남성분, 여성분 어쩌면은 이 뭐 저희 젊은 네. 또 층 분들도 저희 시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요. 이 마음 타시는 분들, 이 가을 타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분들 예. 아, 집에 들어가기 싫다. 아 그러세요? 야, 우리 같이 밤새도록 놀아봐요. 네 집에 들어가기 싫으신 분들 네. 저희가 밤새도록 조금 괴롭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저희가 괴롭혀드리는 이 러브코치 오늘 여러분들 마음 좀 확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 러브코치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네. 이 여인의 향기에서 냄새를 맡고 있는 루나 선생님, 네 어서 나오세요. 예, 냄새가 날 것 같잖아요. 자꾸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냄새는 순고유의 우리말로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후각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만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냄새 또는 내 가족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거기서 정겨운 어떤 기억이나 또는 많은 푸근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별로 그렇게 불쾌하진 않는데 철희 씨가 얘기하니까 좀 많이 불쾌하네요. 네, 여러분한테는 불쾌함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루나입니다. 네, 이 제가 루나 선생님의 냄새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루나 선생님 사실 굉장히 좋은 냄새가 많이 나요. 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좋은 왜 향기 많이 그렇잖아요. 나세요. 네. 왜 향수도 아무리 좋고 비싼 향수를 쓴다고 해도 그 사람의 채취하고 촥 섞여졌을 때 그게 본연의 자신만의 향수라 그러잖아요. 네네. 예. 그 향기가 최고로 좋은 향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걸 써도 소용이 없고요. 내 몸이 가장 좋은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리 그 좋은 향수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과해서 독하면은 굉장히 맞아요. 머리가 아프고 오히려 좀 비호감으로 이렇게 보일 때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스페셜한 게스트, 저희 가을 러브코치 향기. 함께 하시죠. 네. 자, 스페셜한 게스트, 이준영 씨 함께 모시겠습니다. 준영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어째 이렇게 훈남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흔쾌 듣는 얘기가 아닌데. 그래요. 자, 저희 그 시청자분들한테 네. 저희 좀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러브코치 너무나 즐겨보는 프로인데요. 오늘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저도 설레이고 있고요. 저는 연기자 이준영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고민 있으신 분들 저도 게스트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뭐 반갑습니다. 게스트가 뭐 해결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 자리에서 빛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너무 그치? 많은 거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렇군요. 네. 예. 아, 근데 연기하신다면서요? 예. 뭐 어떤 거 하시고 계세요? 요새? 좀 제가 생소하실 텐데 제가 연극 무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또 영화는 친구 2에 출연을 했었고요. 우와. 예. 그 정도가 가장 대표작입니다. 네. 친구 2라 그러면은 친구 1은 굉장히 유명했는데 2는 살짝 그렇죠. 감이잖아요? 예, 거기서 죄송합니다. 친구 몇 번 친구인지는 네, 몇번 친구. 네. 예, 제가 취사반장이었습니다. 그 친구에서. 네. 아니 사실 그 오늘 저희 스페셜 게스트 이준영 씨는 네. 사실 그 저하고 이 대학로에서 많이 호흡을 맞춘 굉장히 가까운.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또 출연 요청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네, 저희 러브코치 시청자분들하고 좀 더 가깝게 오늘 호흡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예. 익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재주가 많다고. 굉장히 재주가 많은 친구.
성대모사 뭐 이쪽에 또 밝다고 예. 들었는데 말이죠. 자, 저희가 또 뭐 안 네. 볼 수가 없죠. 그럼요. 네, 저희 준영 씨,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네. 준영 씨 갖고 있는 이 전매 특허 성대모사 와우. 한번 보여드리죠. 자, 개인기, 어떤 거? 자, 개인기 그러면 갑니다. 예. 우선은 궁예를 하셨던 김영철 씨. 네. 이거 이철 씨가 오늘 한번 띄워주시죠. 그렇죠. 그 요거 달콤한 영화 인생. 그 달콤한 인생에서 네. 이병헌 씨하고 그 김영철 씨하고 마지막에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둘이 맞닥뜨립니다. 요거 저희가 한번 그 이준혁 씨 중심으로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철 씨 성대모사를 이준혁 씨가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당신 밑에서 3년 동안 개처리면 나한테 왜 그랬어요? 관심법으로 보이질 않아. 여봐라, 러브 코치에 전화를 하거라. 060-808-8000번 못 들하고 있는 게야. 여봐라, 수화기를 달라. 잘하죠? 예. 잘합니다. 와, 네네. 세상에. 자, 요거 내친 김에 예. 요거 말고 다른 거 한번 가보죠. 또 있어요. 아, 또 좋습니다. 있습니다. 최신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경영 씨. 이경영 예. 씨, 이경영 요새 씨. 영화에 요즘 안 나오신 상당히 데가 없어요.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작품이죠? 해적. 해적. 예, 아, 해적 보신 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해적은 두 가지다. 물고기 밥이 되든가 나무 관생보살. 요거는 저도 흉내 한번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또 그래, 왜?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맨날 욕심을 그렇게 해야 아, 되죠. 제가 욕심 자주 딴 내는데. 거. 아니, 나도 저거 낼 수 있을 것 같아. 비교되잖아, 그러면은. 해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물고기 밥이 되거나 둘 중 하나다. 이덕화 아닌가요, 그거? 아, 이덕화 씨. 오늘 철씨 밥안 줬어? 왜 이래? 아, 좀 웃겼더니. 이상하다. 아니, 사실 네. 저희가 준영 씨하고 둘이서 네. 이렇게 같이 공연하고 이럴 때도 사실 저희가 지방 투어도 다니고 그럴 때 네. 저하고 단둘이 룸메였어요. 아. 둘이서 저녁에 그 긴 밤을 네. 둘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평가받고 싶었던 게 네.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그 영화배우 이선균 씨 성대모사를 놓고 이선균 씨 거. 저희가 둘이 그렇게 싸우거든요. 저희가 해드릴게요. 예, 한번 오늘 좋아요. 예, 방송을 통해서 좀 네. 검증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네. 누가 더 똑같은지 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 씨인지 이준영 씨인지 예. 자, 우리 루나 씨는 누구한테 거시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잘생긴 사람이요. 그러면 이준영 씨. 네. 저희가 아무래도 제 짝을 좀 챙겨야겠네요. 그러면 네, 이제 네. 저는 철희 씨에게. 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녁 쏘는 걸로. 아이고. 아침이에요, 제가- 아침 우리는. 제가 먼저 한번 아침 해볼게요. 쏘는 걸로. 그러면. 네. 자, 자신 없이 잘해야 돼. 한번 알겠어요. 가볼게요. 자, 시작. 야, 니들 한 번만 더 내 파스타 손대면 야 진짜 니들 죽는다 진짜. 알았어? 아 이거 좀 안 되네. 안 됐다. 다행이다. 자, 준영 씨.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준영 씨. 좋았어, 아, 좋았어. 오늘 저 잘안 돼. 가보도록 좋다. 하겠습니다. 네, 자, 파스타는 봉골레 파스타. 야, 한효주, 너 내가 미스 코리아 내가 만든다. 여기까지. 니들 한 번, 너 진짜 이야. 그거밖에 안 되네. 야, 한 번만. 제가 야, 보기엔 니들 제가 이렇게 훨씬 더 비슷한데. 아, 이거 애매하네요. 와. 자, 민경 씨, 진행 민경 씨 아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루나 선생님. 그냥 우리 둘이 밥 사자, 언니. 자, 그러면 둘 그렇게 다 하는 아니다. 걸로. 아,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둘 다 네. 아니었군요. 막상에 거의 비슷한데. 네. 자, 오늘 저희가 이 러브 코치 어제에 이어서 예, 예, 오늘 예. 이 주제 또 함께 나누기로 했죠? 그럼요. 네네. 예, 예. 어제 이 주제 함께 나누다가 네, 오늘까지 이렇게 넘어온 주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방송 처음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네. 자, 일단은 주제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죠. 자, 윤경 씨, 어제의 주제에 이은 오늘의 주제. 과연 주제 어떤 건가요? 자, 환상의 조합. 내 짝은 따로 있다. 네. 이 네. 주제가 바로 어제의 주제이자 오늘의 또 주제이겠습니다. 목 뒤에 달라졌어. 성대모사 왜 너무 그래, 왜 열심히 그래? 했나 봐요. 네, 안 되는 거 이래서 하면 안 되나 봐요. 아. 아니, 근데 준영 씨, 짝 네. 있어요? 짝? 짝이요? 네. 아직 짝이 없습니다. 매력적이다. 찾아다니고 있는 중인데. 부족한 부분이 없네요. 저 친구는. 그래요. 짝이 없으니까. 아, 짝이 없는 게 부족한 부분이 없 일단은 모성 본능을 느끼게 하잖아요. 몸도 좋은데다가. 네네. 근데 철 씨는 빈약하고 맞아. 몸 좋고. 저는 모성 본능이 아니라 모성애를 좀 더 느끼게 하지 않아요? 사실 그 부분이 제가 네. 같이 룸메이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네. 밤에 네. 그 모습을 봤잖아요. 네. 항상 보면 이 배역에 심취해서 그런지 에너지를 무대에서 많이 쏟아서 그런지 항상 이렇게 독거노인처럼 이거 어울리네. 네. 발설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좋아요. 네. 좋아요.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누군가 하나가 상처를 꼭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게 좋네요 분위기가. 네. 예. 아니, 왜냐면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가 네. 예, 예. 환상의 조합 내 짝은 따로 있다라 그래서 네.
가깝게 지금 짝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네. 저도 어저께 대판 싸우고 이제 안 보기로 했어요, 남영석 씨랑. 그러니까요. 네, 어제 또 결국에 어제는 윤경 씨 짝 나오셨는데 그렇지. 오늘은? 안 되겠네. 네. 이진영 씨랑. 혹시 네. 지금 옆에 계신 짝하고 사이가 좀 안 좋으십니까? 아니면은 좀 이 삐끗함 때문에 조금 더 원상태로 잘 좀 만남을 이어나가고 싶거나 네. 아니면 이 짝이 맞는 짝인가? 이 짝이랑 새롭게 시작을 해도 되겠는지 정말 많은 고민 안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러브코치가 함께하고 있는데 또 이 러브코치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윤경 씨. 저 네네. 어저께 질문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왜 꼭 여자 대 남자 커플만 그렇게 해주시나요? 남남 커플은 하면 안 돼요? 여자 커플 하면 안 돼요? 이런 전화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우시면 2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는 똑같아요. 러브코치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달려갑니다. 2014년 10월 23일에서 24일로 가는 이 밤 12시부터 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밑에 자막 보이실 거예요. 네. 060-808-8000번 이 번호 그대로 누르셔서 1번 누르시면 우리 잘생긴 철희 씨하고 더 멋진 준영 씨가 여러분들 반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멋진 상담 우리 루나 씨가 책임질 거고요. 네. 저는 그냥 뒷감당만 할게요. 문 열어드리고 닫아드리고. 예. 그리고 2번, 3번, 4번은 100명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요. 이 네. 정말 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상담가 선생님들께서 24시간 게다가 또 쉬는 날도 없으세요. 그럼요. 365일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고민 혼자 안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 러브코치와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들 아마 애청자분이시면 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뭐 2번 같은 경우 조금 소심한 분들 위해서 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이 연애 상담만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있고 마지막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상담가 선생님만의 고유 번호가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 번호 누르셔가지고 이 전문 상담가 선생님의 고유 번호를 통해서 어제의 고민 오늘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이 대한민국에서 러브코치만이 여러분과 함께 해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요. 사실은 방송 쪽으로 걸려오는 전화에는 제한이 좀 있죠. 그쵸.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내 목소리가 알려지는 것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소재가 이 고민까지 내가 털어놓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2번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까놓고 보여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저희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2번에서 충분히 다 다룰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륜이라든가 나의 외도라든가 지금 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가정은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내가 여잔데 여성을 사랑해도 되냐. 나 제정신인 거야? 나 정상인 거야? 나 어떻게 해요? 나 좀 잡아주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야.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아이들의 학원 문제, 그리고 지금 가게가 안 나가요. 돈 좀 벌고 싶습니다. 취업이 안 돼요. 그리고 막 방황해요.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많은 인생사 고민들을 2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참여도 가능하고요. 네. 야, 이 방송 참여를 통해서 네. 직접 이렇게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오늘 저희 스페셜 게스트 준영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방송 굉장히 많이 즐겨 보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왜냐면 제가 평소에 애청자인데 네. 맨 처음에는 이렇게 TV 리모컨을 이렇게 돌리다가 네. 이렇게 돌리다 보면 19세 이상은 이게 화면이 제한이 걸립니다. 그쵸. 비밀 그쵸. 패스워드를 눌러야 돼요. 네. 딱 패스워드를 눌렀는데 러브 코치가 딱 하고 있더라고요. 와우. 그때 딱 봤는데 또 이 19금 수위의 그런 얘기들 저희 윤경 씨께서 이렇게 네. 화통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루나 선생님께서 네. 핵심을 딱 찍어서 조언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도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겪게 될 일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좀 보면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도움되죠. 네, 도움이 되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아니 준영 씨 근데 그것도 알고 계세요? 지금 준영 씨 앞에 있는 저희 그 라마가 예. 어떤 존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마가 예, 어떤 존재일까요? 저희가 라마가 왜 갔다는지 모르세요? 자주 보신다며. 라마가 예.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이거 라마 예. 제가 예. 나오는 거 제가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네.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자, 저희가 그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으로 고민 함께 나누시는 분들 중에서 네. 매주 금요일 날 2부에 저희가 베스트 고민을 뽑습니다. 그 베스트 고민에 당첨되신 분께 이 페루에서 온 저희 이 라마 요거 시가로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네. 요거 직접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준영 씨, 저 라마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네. 부드럽네요.
저 그 털이 그 진짜 실제 라마의 그 털입니다. 진짜요? 모르셨죠? 예, 몰랐습니다. 이제 네. 조금 더 러브코치도 관심 있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저희의 이 어제의 주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넘어온 네. 이 주제, 환상의 조합, 내 짝은 따로 있다. 저희가 이 어제의 주제가 이 내 짝은 따로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총 6가지 유형을 저희가 네네. 어제 그 6가지 중에 3가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네. 어제 또 방송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문화 선생님, 그 정리를 말씀을 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성격이 전부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 성격들 중에서 이런 성격을, 이런 좀 단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짝을 좀 구분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가지 유형인데, 일단 초록색은 남자 유형, 네. 빨간색은 여자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맞은편에 있는 것이 그 사람과 짝이 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가지만 지금 오픈을 한 상태인데, 그 3가지 성격들 중에서 내 성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맞은편에 있는 성격을 한번 참조하셔서 내 주변 사람과 어떻게 어울릴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3가지 유형 더 찾아보시고 자기 유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좋아요. 네. 자, 벌써부터 찾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요거 저희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고 네. 오늘 저희 러브코치 1부를 맞이해서 지금 그 애타게 또 고민 안고 계신 분 저희가 바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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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자, 이거 지금- 진짜 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네. 나가고 지금 있어요. 전화 통화 연결되셨습니다. 아,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그 어떤 고민 안고 저희 러브코치 전화 주셨습니까? 아, 제가 남자친구한테 네. 프로포즈를 받았거든요? 아우, 그래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해가지고, 나 이런 일 생겼어 얘기를 했는데, 네.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별자리가 천칭자리예요. 네. 근데 황소자리 남자랑 안 맞는다고 당장 헤어지라는 친구들이 막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그래가지고, 거에 또 민감하게 아니, 반응한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아니, 지금 좋은 일에 뭐 별자리 그거 가지고 나한테 지금 헤어지라고 막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조곤조곤 애들이 막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야, 근데 이거 또 만드는 그 것 같기도 얘기를 하고. 안 들었으면 모를까 들으면 조금 찜찜하거든 사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무슨 혈액형 가진 남자들 저질이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찜찜하다? 그러니까요. 괜히, 네. 괜히 이게 옆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또 그 오히려 귀가 솔깃하고. 맞아요. 자, 저희 그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 혹시 제가 이런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네. 주변의 이야기에 굉장히 쉽게 반응하시는 편이십니까? 매사 결정하실 때 혹시?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예. 근데 그것보다 탈락이구나. 친한 친구들이 막 그러니까 아. 되게 막 마음이 너무 그런 거 있죠. 거의 맘모스형이죠 귀가. 팔랑귀. 뒤로 좀 날아다니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루나 선생님께 좀 요 상황 네.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선생님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아유, 세상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랑 뭐 혈액형 때문에 맞는다 안 네. 맞는다. A형은 이렇다, B형은 이렇다, 네. O형은 성격이 좀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도 그렇고 별자리,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띠 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 뭐 쥐띠는 부지런하다는 둥, 맞아, 소띠는 맞아. 뭐 어떻다는 둥, 뭐 범띠라서 기가 세다는 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오류. 우리는 학교를 같은 나이가 같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나하고 같은 반에 대부분 요새는 이제 학생 수가 좀 적지만 같은 반에 한 3, 40명이 같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학교에 만일에 같은 학년이 한 7, 8반 이상 있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학교에만 나와 같은 띠가 몇백 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몇백 명이 모두 같은 성격인 거예요. 그러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전국적으로 펼치면 전국 엄청 많은 거죠. 몇십만 명이 모두 그렇죠. 같은 성격이야. 어. 그리고 그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사람과 만나야 돼. 예.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자, 여기서 말이 우리 안 된다. 오류 하나 받아냈습니다. 자, 네. 또 하나. 별자리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인스턴트로 생각을 하시고 참조하시는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그 외에 네네. 그걸 가지고 너무 막 거기다 갖다 들이대고 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 쌍둥이 자리하고 황소 자리가 성격이 왜 천칭자리랑 네. 천칭자리랑 천칭이랑 황소자리. 황소자리가 예 그럼 그 황소자리 성격이 어떻길래 천칭이랑 안 맞는다라고 하는 설명은 들으셨어요? 네,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아리송사리송한 거예요. 물론 이제 띠별로 내지는 그런 별자리별로 성격을 분석해 놓은 게 사실은 완전히 틀리다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게 어느 정도는 10마디 들은 그중에 5마디는 5마디, 6마디는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대입을 해보면 나 정말 이 남자랑 헤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본인이 지금 무슨 자리인 거예요? 제가 천칭자리요. 천칭자리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워낙에 박학다식하니까 그 별자리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면 천칭자리는 보통 균형을 좀 많이 중시하고요. 다른 네. 사람하고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네. 다른 사람한테 잘 해주고 또 그만큼 받는 것도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되게 야무져요. 좀 그러신가요?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성격을 황소자리들은 사실 조금 꼼꼼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융통성도 좀 없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간다보다는 일단 내가 좋은 게 먼저다 이런 성향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약간 천칭자리는 그 사람하고 같이 어떤 뭐 화합적인 거, 같이 무언가 교류를 나누고 이런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면 황소자리는 약간 결과, 내가 이걸 해내기를 원했으면 이거 그냥 하고 나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교류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치중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답답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약간 좀 걸리는데 이러고 있는 찰나에 주변에서 안 맞는다 그러니까 진짜 안 맞나 이러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되게 막 프로포즈니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프로포즈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건 일단 알았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프로포즈 할 때 기분이 나쁘셨나요? 아니요, 속으로 되게 좀 놀란 마음도 있고 진짜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좀 좋은 마음이 더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레고 기뻤죠. 네.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에서 주제는 사실 계절이에요. 네. 그 계절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사람이 사실 봄을 가장 아쉬워하는 계절이에요. 네. 되게 빨리 오고 또 꽃도 피고 여러 가지 되게 기분도 업돼 있는데 너무 쉽게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계절이 바로 봄이기 때문에 그림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나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모티브 삼아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가 프로포즈한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인생에서의 봄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물론 봄은 겨울 지나면 다시 또 오긴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하고의 봄일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사람하고의 봄은 충분히 즐기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봄을 즐기는 와중에 꽃이 피었으니까 벌들이 좀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소리는 그 벌 소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벌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두 사람이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아직 마음이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소리는 그냥 윙윙거리나 보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봄을 그 남자친구랑 잘 즐겨보도록 하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목소리가 조금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아우, 네. 행복해서 이분은 더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 너무 행복해서? 전화할 것 같아. 자기야, 나야. 우리 밤새 통화하자. 이러면서. 네. 편안한 잠자리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정말 그 프로포즈를 받아서 네. 행복한데 네. 주변에서 네.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은 사실 기분 안 신경이 좋죠. 쓰이. 맞아요. 그럼요. 네. 자, 요런 고민 저희 누나 선생님께서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네.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럼요. 네, 아니 저는 그 얘기 아까 해주시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어떤 얘기요? 네, 같은 학년에 그렇죠. 다 같은 맞아요. 일이에요. 같은 띠 가진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진짜 9수라 그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국에 9시가 아니네. 얼마나 많은데. 아니네. 그죠? 그럼요. 그럼요. 가면 정말 아니네요. 그럼요. 그거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오히려 너무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네. 될 일도 안 되고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뭐 오늘 저희 이 주제 네. 내 짝은 따로 있다. 이런 주제를 저희가 루나 선생님께서 어제 했던 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짝에 관한 주제라서 어제 전화해주신 분도 이 짝한테 프로포즈를 받으셨는데 라면서 네. 이렇게 고민을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네. 하지만 뭐 굳이 짝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어떠한 문제
사실 인생 대부분의 그 고민이 거의 인생의 짝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저희 루나 선생님과 또 윤경 씨와 오늘 스페셜한 게스트 이준영 씨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오늘 좀 많이 고민 서로 저희가 네. 많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천년에 한 번씩 사라지는, 천년에 한 번씩 떨어지는 그 별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네. 그 내 짝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천년에 한 번 이루어진 그 인연으로 만났는데 그래서 사랑을 한 건데 아니더라. 그래서 이혼을 하는 커플들이 있어요. 미친 듯이 사랑을 했었는데도. 근데 이혼율이 꽤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사실은. 예, 굉장히 높죠. 그죠. 그 이혼율 중에 하나가 남편의 외도도 있고요. 예. 요즘엔 아내자들, 아내들의 외도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요즘에 애인 없으면 바보야? 병신이야? 뭐가 모자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유행이니까요. 그쵸. 예. 이게 사회적인 풍조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인데 네. 이런 부분을 정말 저희가 바로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혹시 그 지금 상황이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은 아, 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지언정 네. 그 증상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짚어보면 네. 오히려 그분이 더 잘하고 계신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네. 네, 오히려 주변 지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정말로 잘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시라고 저희 러브코치가 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네. 저는 제 나이 또래 이제 엄마들하고 어울리니까 이제 40대 엄마들인데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 몰래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걸린 거지. 야. 걸렸어. 그러니까 그게 외도잖아요. 걸렸는데 그죠? 걸리면 빌어야지 정상이잖아요. 네. 빌지 않고 더 뻔뻔하게 나오는 거지. 그래 어쩔래. 그래서 뭐 네가 헤어져. 평상시에 잘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성격의 남자들은 뭡니까, 야. 선생님? 예, 이거 어떤 대략 뻔뻔 성격이에요? 우리발 내밀다 못해. 네, 적반하장. 아니 이 오히려 방송을 더, 보면서 네. 도대체 여기 어디 들어가 있네요. 야. 이런 사람들. 그렇죠. 예, 되려 적반하장으로. 근데 뭐 거기 어떡하라고 나보고 뭐 이런 스타일이 있대요. 네. 선생님 이런 남성분의 빌어야지 뭔가 용서를 해주고 네. 이게 객관적으로는 용서 빌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분들이요, 빌어야 된다라는 거를 일단 모르고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빈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걸 거고, 아마 그 저변에는 이런 게 깔려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와이프,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다. 내가 없으면 이 가정은 안 된다. 내 덕에 이 사람들은 살고 있다. 이게 네. 깔려 있기 때문에 내 돈으로 내가 하는데 뭐 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약간 그건 좀 잘못된 뭐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남자들의 외도는 정확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나중에 진짜 꼬부라져서라도 돌아가면 내가 조강지처를 살린 게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돈다고 해도 내가 나중에는 어차피 내 가정으로 돌아갈 건데 왜 뭐가 잘못이냐.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다라고 하시면서 그거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아예 인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오신 거고, 그런 것은 사실 성격 유형보다는 가정 교육이 잘못된 거죠. 저는 또 이런 그 사례들 많이 네. 주변에 접하거든요. 네.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육체적인 바람은 네. 괜찮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생각을 예, 하세요. 정신적인 바람에 휘말리게 되면 네. 그건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저는 더 이해 안 가는 말이 남자들은 바람 펴도 돌아온다. 그런데 여자들은 바람 한 번 나면 안 논다. 끝이다. 완전히 나간다. 네. 그러니까 여자의 바람이 더 무섭다. 근데 남자는 바람 펴도 돌아오니까 괜찮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생님. 그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는 바람을 피우다가 걸리면 돌아갈 명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만들고 갑자기 되게 천하의 몹쓸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돌아갈 터전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맞는 거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좀 쉬쉬해주거나 그걸 그냥 봐주는, 넘어가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바람을 피우다가 걸리더라도 당당히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일 뿐이지 남자가 꼭 여자보다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정말 큰 오산이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 오늘 스페셜 게스트 이준영 씨. 네. 바람 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바람 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요? 항상 일편단심이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있어요. 저는 여자친구 바람 피는 상대가 있어야지 바람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없을 때는 뭐 이렇게 다 연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한테만 일편단심으로. 그럼 여자친구를 사귀면 나머지 그냥 여성이라는 친구들은 전부 다 연락 두절. 그러면 전 쳐다도 안 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없을 때는 오는 바람 안 맞고 가는 바람 안 잡고. 예, 이렇게. 오장 관리하시고. 예. 예, 나쁜 남자네. 마파람이나 하자니 막. 나쁜 남자는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가 이 오늘 주제, 네. 문장은 따로 있다. 네, 네. 요게 어제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6가지 유형 중에 3가지를 어제 공개했었고, 네. 오늘 나머지 이제 3개를 공개해 볼 텐데, 네.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남성을 상징하고요. 네.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상징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3가지를 공개했는데 네. 또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 네. 또는 또 어제를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네. 요거 일단 저희가 하나하나씩 조합을 간략하게 좀 설명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첫 번째가 어제 요게 제 기억으로는 남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네. 천방지축 만사 긍정형 요거 네. 남자였는데 네. 요거에 맞는 내 짝은 바로 사교적인 신중형이었거든요. 네네. 네, 선생님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천막지축이라는 것 자체가 남들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모두 다 하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이 잔소리를 하거나 자기가 뭘 실수하거나 그런 부분 자체가 다 긍정적인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남들도 좋게 생각해 뭐 이런다던가 네. 잔소리를 해도 전혀 귀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말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교적인 신중형은 사교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교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도 계속 사교적인 멘트나 또는 듣기 좋은 말로 조곤조곤 하나하나 조금씩 완전히 말리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성분과 어울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천박지축인 분이 너무 진중하거나 또는 너무 이제 좀 약간 여성분이 좀 품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잘 못 견디시는 참하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상의 분들하고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좀 성격이 있어 또는 내 스스로가 되게 성격이 활달하니까 좀 조용조용한 여자를 만나야지라고 하시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진취적인 게임형이잖아요. 예. 인생을 정말 즐길 줄 알고 게임으로 생각하고 항상 다른 곳과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여성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여성분. 뭐, 그렇죠. 일에 대한 거, 공부에 대한 거, 인생에 대한 것을 약간 경쟁하듯이 게임하듯이 다른 사람하고 무언가를 좀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유형은 현실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지금 저금을 이만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나눠서 해야 돼. 내 직장은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야 돼라고 하면서 천천히 노력하는 형하고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형들은 서로 경쟁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성분 입장에서도 쉽게 감정적인 부분이나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이 금방 꺼지지 않으니까 잘 어울리는 커플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경로당 확성기형이었잖아요. 네. 이게 말만 들으면 좀 긴가민가 했었어요. 네. 네네. 네. 그래서 항상 뭔가를 수다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신의 이야기든 주변 사람의 이야기든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다른 사람과 꼭 공유해야 되는 사람. 특히나 이게 좀 과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서 내가 어제 그 얘기 했니? 이러면서 들었다고 하는데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렇죠. 계속 이야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옆에 어지간한 사람은 되도록 이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짜증이 나기 때문에 이분 주변에 잘 안 가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거든요. 네.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상형적인 약간의 좀 저 사람은 그래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자꾸 나한테 좋은 말을 하는 걸까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는 분과 또 이 얘기를 듣고 그냥 흘릴 줄 아는 그런 분과 같이 있으면 아마도 조합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항상 다른 사람하고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가벼운 듯 보이는 단점이 있지만 주변에서 그걸 가지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어제 이 6가지 유형 중에서 네. 오늘 이 공개된 3가지, 아니 네. 어제 공개된 3가지, 그리고 네. 오늘 나머지 공개될 3가지 이렇게 또 말씀 정리를 해봐 주셨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저희 네. 준영 씨. 예. 준영 씨는 어제 공개된 게 저희가 6가지 중에 3가지인데 혹시 속하는 형이 있어요? 이 중에? 저는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 복합적이다. 예, 나쁜 남자네. 복합적으로 어. 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혹시 예. 요일별로 막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 다중인 뭐 이렇게 다중인 괜찮아. 때 양수네. 완전 여러 가지 색깔 가지고 네. 있어.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경로당 확성기형도 있고, 왜냐면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이 뭐 아파트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걸, 우리 집은 울타리가 있고 무슨 색깔이고 감나무가 바로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 차 위에 지붕에 떨어지면 지붕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친구가 우리 집에 갔을 때 우리 집을 알아야 돼. 그거는 이상주의적 방랑용에도 맞는 것 같고 천방지축 만사 근경용도 맞는 것 같고 약간 진짜 그러네요. 사교적인 복합적으로. 신중형 친구들도 다 알아야 되고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 현실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예. 야 요렇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모든 게 다 있는. 아우 깜짝 놀랐네.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네. 그 어제 이어서 네. 요거 네 번째. 네.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네 번째는 여성분이거든요. 여기 네. 네. 요거 여성분은 과연 이번에 공개될 여성분은 어떤 남성분의 짝을 만나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경 씨. 네. 네 번째, 내 짝은 따로 있다. 자. 공개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네 번째, 가정적인 내숭형. 가정적인 와, 내숭? 이런 여성분들 많아요. 그냥 가정적으로 내숭만 떨지만 밖에 나가면은 확 변하는 뭐 이런 진짜 겁니까? 그런다니까. 예. 나는 현모양처가 꿈이야. 이런 애들 있어요. 현모양처라면은 그 그래서 남자 다 꼬시고. 밖에 나가서는 예. 그런 애들 있어요. 있잖아, 미팅 나가서 안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나봤잖아. 내숭적인데 근데 남자애들 왜 그런 애들 좋아해? 맞아요, 맞아. 그죠? 그 여자들이 봤을 때는 어. 되게 여우고 예쁜 자 막 아우 막 이런 스타일인데, 그죠? 남자들 앞에서는 남자들은- 굉장히 다소곤 척하고 뭐 요러면서 맞아요. 어. 안녕하세요. 꼭 인사할 때도 속은 막 기어들어가. 밥 먹고 안녕하세요. 왔어요. 이 어리예요. 배 안 고파요. 네. 이런 거. 정말요? 남자들은 그런 거 어. 잘 못 보잖아요. 그쵸. 여자들은 선생님, 다 보이는데. 그죠. 요거 말씀을 선생님으로부터 좀 직접 시원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숭을 떠는 여자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적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가 있을까요? 집에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던가 이런 것보다 사람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고 아. 약간은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한테 계속 전화하고 아빠가 일찍 들어오래. 그리고 집에 그냥 가버리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좀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않는 그런 유형들 있잖아요. 오. 이런 분들 남자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흥미를 가지세요. 그리고 되게 참할 것 같고 이런 여자는 되게 순진하고 순결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분한테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고 딱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접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그리고 이런 스타일들이 사실 처음에는 괜찮은데 두고 볼수록 매력이 좀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이 은근히 혼자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여자들 만났을 때 내숭을 떠는 그런 여우 유형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집 밖을 잘 두려워서 잘 안 나오는 그런 유형의 여성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요런 가정적인 내숭형은 네. 짝이 분명 있을 텐데. 그렇죠. 네, 네. 있어요. 자, 그리고 어. 굉장히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그것도 내 방 안에서 네. 바깥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 TV만 시청하시고 전화기만 들고 오로지 배달 음식만 드시고 그것도 문도 안 열어줘서 엄마가 문을 갖다 부시고 막 이러면서 엄마 없을 때만 몰래 나와서 음식만 갖고 들어가서 드시는 분들. 그렇죠. 전문 용어로 그게 히키코모리 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런 예, 예. 분들이 우리가 TV 매체를 통해서 종종 보잖아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이런 성격 가진 사람들 중에서 나는 짝이 많이- 없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그게 이제 고민이 많아요. 과해지거나 약간은 예민한 쪽으로 더 깊이 발전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문제는 그 정도 과하시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친구를 사귀거나 다른 사람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딱 정해준 룰이나 회사나 직장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되게 불편해하시고 대인관계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장에 있는 분들도 많이 좀 불편해하시는 그런 네.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짝은 있다는 거. 그렇죠. 예. 항상 짝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런 그 지금 가정적인 내숭형도 네. 이런 짝을 만나면 네. 최고의 어떤 그렇죠. 환상의 조합이 되겠네요. 그렇죠. 누굴 만나야 궁금합니다. 될까? 선생님 네. 몇 번에 있습니까? 10번에 있습니다. 10번. 네, 10번 자, 갑니다. 10번에 있는 남성분이죠? 그렇죠. 네. 10번. 성공주의 엘리트형. 가정적인 내숭형은 성공주의 엘리트형을 만나면 환상의 조합이다. 성공적인 엘리트형을 어떻게 만나? 집에만 있는 사람이. 성공이라는 키워드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결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지금 과정으로 겪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목표로 삼은 것이나 또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그것에 아예 청사진이 그려져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는 걸 좀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완벽주의자.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CEO가 될 거야라고 하면 그걸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시는 분인데 그게 될 때까지 너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걸 별로 돌아볼 여력도 안 생기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들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여성이 조금 뭔가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또는 자신의 범주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좀 용납을 못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집만 알고 내 남편만 소중한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답답하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교 활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은 되게 위안을 얻으세요. 물론 약간 여기서 위험해지는 게 성공한 다음일 수 있거든요. 네네. 성공한 다음에는 목표가 채워졌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에 이 정도면 만족했어라고 하는 여성에게 약간은 불만이나 또는 더 밖에 뭐 외도라던가 안 좋은 쪽의 행동들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 나는 좀 성공주의적인 엘리트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되게 높게 잡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우리 회사 사장님이 아니고 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다. 와우. 내지는 뭐 종교라고 얘기하면 난 교황급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 이루지 못할 꿈까지 가시면 가족은 정말 화목해지실 겁니다. 야, 네. 그러니까 더 그 가정적인 내숭령은 정말 큰 꿈을 가지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크게 될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따고 다 필요 없고 내 내조만 해주는 여자가 필요해. 그쵸. 이거잖아. 예. 그죠? 반대로 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네. 성공주의 엘리트형의 그 성향을 갖고 계신 남성분들은 네. 오히려 자기와는 좀 정반대인 완전 반대인 가정적인 내수형을 만나실 경우에 네. 환상의 조합을 이루신다는 말씀. 그렇죠. 네네. 야, 요게 또 저희 정말 생각지 못했던 네. 예, 그런 유형을 저는 지금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어. 참 능력도 없고 맨날 술 먹고 일도 없고 이런 남편이 허구날 술 주정하면서 부인한테 가정폭력까지 일삼으면서 왜 돈 안 버냐고 확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진짜 네.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성격이 지금 저희가 좀 평범한 걸 예로 들어서 그렇지 지금 얘기해 주신 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인 순정형은요. 말 그대로 남편이 좀 무능력하거나 뭐 술이나 다른 폭력을 하면서 자기한테 강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사실 당장은 힘들어 하시면서도 벗어나질 않으시고요. 벗어나면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술을 먹을지언정 직장을 내가 못 다닐지언정 또는 자기가 다닐 만한 직장이 없어서 40평생을 놀았을지언정 이런 분들은 자기는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과는 별개로. 네. 그래서 성공 지향적인 엘리트형이 꼭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성격적인 분들과 지금 가정적인 순정형이 만났을 때는 사실 그런 형태로 주변에서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평생을 같이 지내시는 경우가 사실 우리나라나 동양 쪽에 정말로 많습니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 약간 이상적으로 이렇게 딱 커플이 맺어지면 모르는데 네.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드린 분들이 주위에 아마 많으실걸요. 되려? 보세요. 우리 시장만 금방 재래시장만 나가보세요. 술 먹고 이렇게 막걸리 드시고 주무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요. 쉽게 볼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저는요, 남이 아니라니까요, 다. 저는 그 루나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런 생각 얼핏 들었습니다. 네네. 혹시 지금 저희 그 러브코치 시청하시는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나는 그럼 어느 형에 속하는 거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그렇죠. 직접 저희 러브코치에 전화를 주셔서 루나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지금 모태솔로입니다. 네. 또는 연애만 하면은 매번 이렇게 좋지 않게 헤어지고 이제는 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진중하게 짝을 만나고 싶은데 일단은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 유형에 속합니까? 라고 그 말씀을 여쭤봐 주시면 루나 네.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네. 저희 생방송 중에서도 이렇게 정확히 찝어 주셔서 이런 유형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딱 이렇게 진단을 좀 받아보시면은 그럼요. 조금 그 지금 혹시 모태솔로이시거나 네. 예, 또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돌싱이신데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 네. 위해서도 오늘 이 주제 환상의 조합 내 짝은 따로 있다. 어쩌면 정말 짝이 따로 있거나 모르시기 때문에 못 찾고 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네. 헤어져서 가정폭력 때문에 헤어져서 또 만났는데 또 가정폭력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네. 그런 분들은 꼭 그런 사람만 찾아다닌대요. 그러니까는 내 성향이 어떤지 자세히 아셔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시려면 상담을 받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도 아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지도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는 연인하고 같이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우 같이 전화 주셔서 네네. 저희 뭐 루나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답답하신 거 네. 연인끼리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럼요. 가방 문제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저희가 직접
삼자대면 해보는 것도 네. 예, 너무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닐까 그럼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방 살려면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어야 될지 음. 함께 고민도 나눠보고요. 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이 안 구해져요. 언제쯤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언제쯤 집이 나갈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잖아요. 우리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고민들,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죽을 때까지 고민 없이 사는 순간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한시도 떠나질 않습니다. 네. 다만 생방송일 때는 1번으로 참여하지만 24시간 내내 살아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네. 네, 저희 1번으로 전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전화 주세요. 네. 자, 저희 오늘 스페셜 게스트 준영 씨. 예. 1부 좀 함께 해보셨는데, 네. 직접 그 애청자로서 예. 이 방송 함께 보시다가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또 옆에서 보는데도 네. 말씀하실 때 감탄이 나와요, 계속. 그래요? 문화 선생님 말씀하실 때. 아니, 고개 엄청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예. 계속. 감탄이 나서. 턱관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아, 그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혹시, 나한테도 혹시, 요 전화로 뭐 하면 러브코치에 전화해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또 주변에서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도 이렇게 조언해 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 2부에서도 준영 씨 계속 함께 하실 거니까 네. 2부에서는 또 준영 씨가 안고 있는 지금 고민 저희 누나 선생님과 또 같이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 또 가져보죠. 좋죠. 네. 자, 저희는 이제 잠시 후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46분 10초를 이렇게 지나가고 시간이 있는데 빠르죠.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갑니다. 네. 네, 저희는 1부 잠시 후에 인사를 드리고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정각 저희 1시에 바로 또 여러분과 다시 2부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맘때쯤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네. 피곤하셔서 하지만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지만 고민 안고 주무셔가지고 마음 무겁게 주무시는 분들 악몽 계십니다. 꿔. 안 돼. 예. 못 써, 못 써. 절대 예. 혼자 그 고민 안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 네. 러브코치와 함께 해주신다면은 빨리 그 마음의 짐 훅 털어놓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저희 러브코치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러브코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카콜라와 함께합니다.